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이날은 몸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새벽 내내 골골대면서 약 먹다가 아침에 조금 나아져서 다녀온 알카트라즈 섬입니다. 알카트라즈 섬 티켓도 예전에 빅버스 투어 표 산 곳에서 같이 샀었어요. 피어 36쪽에서 배를 타면 됩니다. 분명 샌프란시스코 항구 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투어 같은 곳을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알카트라즈 섬은 아주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감옥이에요.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이동할 거예요. 바닷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카트라즈 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표를 사게 되면 성인은 45.25불씩인데 빅3처럼 한 번에 결제하면 훨씬 더 싸니까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사이트 통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이트 투어가 가격이 더 비싸니까 웬만하면 데이 투어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배 안에서 매점들이 엄청 길게 되어 있는데 커피부터 샌드위치나 이런 거 사드셔도 됩니다. 저희는 따로 사 먹진 않았어요. 대충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3층까지 있는데 저희는 가장 꼭대기인 3층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한국인만 급한 게 아닌가 봐요. 외국인들도 도착하기 전부터 나갈 준비하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면 투어하기 전에 앞에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한 10분 정도 영어로 된 설명을 듣고 나서 자유롭게 투어하시면 됩니다. 알카트라즈 섬에서 출발하는 시간도 앞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고 배가 자주 다녀서 굳이 시간에 맞춰 안 오셔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저희는 기념품 샵에서 물 한 병을 3달러 주고 샀어요. 배에서는 5달러로 더 비싸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념품 샵에서 사시면 되고 더 좋은 건 미리 구입해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섬이 생각보다 많이 크고 언덕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은 카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세부적인 곳까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마 여기는 가드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가드하우스를 지나 좀 더 올라가 봅니다. 경사가 꽤 가파르더라고요. 그래도 가드하우스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게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짧은 길로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경사진 곳을 지나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수용소로 가봅니다. 건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 본 곳은 죄수들이 알카트라즈 섬에 도착했을 때 소지품 검사하고 죄수복이랑 신발이랑 나눠주는 곳이에요. 알카트라즈 섬에서는 죄수들도 구두를 신고 다닌 것 같았어요. 알카트라즈 섬 내부 수용소에선 오디오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약 11개국의 오디오가 있었는데 한국어도 있더라고요. 인당 받을 수 있고 무료입니다. 받고 나서 스타트를 누르면 그곳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 중간에 멈추거나 원하는 곳보다 들을 순 없는 것 같고 한번 시작하면 오디오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며 설명을 듣는 것 같아요. 알카트라즈 섬 내부는 전부 다 독실입니다. 알카트라즈 섬은 1775년 스페인의 탐험가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에서 독립한 멕시코의 영토가 됐는데 멕시코와 미국 전쟁 이후 미국이 멕시코한테서 캘리포니아를 구입하면서 알카트라즈도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사시설로 이용이 되었지만 그 후에 연방교도소로 전환이 되었는데 총 14번의 탈옥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안에 스포츠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커다란 운동장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블록으로 넘어가면 좀 더 악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냈던 곳이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로 넘어온 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예 빛조차 들지 않고 정말 어두컴컴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소지한테 보고 싶은 책을 말하면 그 소지가 책을 찾아서 가져다주고 했었다고 합니다. 간혹 다른 나라 문화재나 문화유물 같은 곳을 둘러볼 때 듣는 오디오들은 정말 지루하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알카트라즈 섬 오디오는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여긴 교도관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이에요. 교도관실이라고 해서 호화로워 보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긴 소장실로 교도관 사무실보다 훨씬 넓었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어떤 탈옥수가 탈옥하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고 나서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가 아픈 건가 하면서 교도관이 밖에서 먹대기로 머리 쪽을 살짝 밀었는데 머리가 툭 떨어져서 혼미백산했다는 얘기도 오디오에 담겨 있더라고요. 천천히 돌면서 구경한 후에 오디오를 반납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까 배가 도착한 곳부터 수용소까지 생각보다 언덕이 심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카트를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쪽은 정확하진 않은데 우편물 도착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래에 배가 위치하면 교도관들이 검열하고 나서 올리는 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보급품이나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일 거예요. 아까 배가 도착한 곳에서 배를 기다립니다. 알카트라즈 섬이랑 피어 36을 계속 왕복하는 배가 다니는데 배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다 내린 후에 배를 타면 됩니다. 이번은 3층으로 올라가서 사진이랑 영상 찍고 도착 후에 내렸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온 상태라 배가 고파서 근처 피시앤칩스를 파는 포보이 카페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피시앤칩스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시켜 먹어봤는데 약간 맛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 동태전이랑도 향만 비슷하고 아예 맛이 다르더라고요. 겉바속촉을 기대했지만 겉쪽 속촉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여기가 야외 테이블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아무렇지 않게 야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케찹을 입에 쫙 쪄놓고 가더라고요. 진짜 보다가 벙찌고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피시앤칩스 16달러에 아이스커피 5.25달러, 바닐라 라떼 5.75달러에 여기에도 샌프란시스코 맨데이트가 붙었네요. 1.28달러까지 더해서 28.28인데 텍스 2.42달러까지 더하면 총 금액 30.7달러로 됐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먹고 근처 항구들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피어 39쪽에 볼 게 되게 많아요. 항구 쪽 근처에서 어디 가서 놀지 하시는 분들은 39쪽에 가시면 물개도 보고 이것저것 구경할 게 많을 거예요. 처음으로 들른 곳은 알카트라즈 섬 기념품 샵이었어요. 알카트라즈 섬 내부에 있는 기념품 샵보다 훨씬 크고 죄수복부터 시작해서 수저도 팔고 마그넷이며 별별거 다 팔더라고요. 저희는 남편이 사고 싶어 하던 미국 번호판 같은 것도 샀습니다. 이건 7.99달러인데 영수증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맨데이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헬스 2% 피인가? 그게 붙었네요. 0.76달러인데 진짜 거기에 텍스 0.7달러에서 총 금액은 8.85달러입니다. 여기에서 9%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세세하게 찍은 건 다 날렸고 흔들리지 않은 곳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피어 39가 워낙 넓어서 여기저기 구경할 맛 나더라고요. 안에 작은 놀이기구들도 있었고 오락실도 있고요. 여기서 찍은 인생 내꺼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5불이었나? 아무튼 그 가게를 보고 오!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심령사진 찍은 줄 알았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샌프란시스코 항구 쪽 가서 인생 내컷을 찾으셨다면 절대 찍지 마세요. 오락실에서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물개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개들 소리부터 영상 보여드릴게요. 구경 다 하고 나서 페인티드 레이디스로 우버를 타고 갔습니다. 사실 페인티드 레이디스를 보고 조금 허무했어요. 안에 사람이 살아서 들어가서 보지 못하지만 알록달록 비슷한 색의 집 6채를 보기 위해 우버를 타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영상 편집하면서 알게 된 건데 페인티드 레이디스는 빅토리아풍 주택입니다. 19세기 말 호황은 누리던 샌프란시스코에 지어진 건물 중 하나로 밝은 색상의 건물은 대중문화의 주요 요소가 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빅토리아 시대 건축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바로 앞 공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팬타운을 가기 전에 들른 마트예요. 마트 구경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큰 마트를 처음 봐서인지 구석구석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는 마트 내에 개들도 데리고 다닐 수 있나봐요.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저희가 다음 날이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서 음료랑 물만 사고 나왔습니다. 마트 내부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물론 어느 나라나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마트에서도 약간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유심히 보다가 캡을 열더니 안에 있는 빵 하나를 집어먹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뚜껑을 닫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보이진 않았는데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 보니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코리안타운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리안타운은 사실 뭐가 별로 없었어요. 타운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그냥 건물 한두 개가 있는데 그게 끝이었고 안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인 재팬타운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팬타운도 타운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작은 곳이었어요. 건물 2개 정도가 이어져 있고 거길 재팬타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했습니다. 작게 상점들이 있어서 구경할 건 많았어요. 재팬타운 안에 한국 샵들도 있더라고요. 소품 파는 곳들이 많긴 했는데 따로 뭔가를 사오진 않았어요. 재팬타운이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경하다 보니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음료랑 디저트 파는 곳 가운데에 앉았어요. 라시프루티 6.75달러짜리랑 스트로베리 사고 7.25달러짜리를 사서 14달러였는데 팁이 1.4달러가 찍혀있네요. 그래서 15.4달러로 냈습니다. 분명 남편이 스트로베리 사고를 당도 50%라고 했다고 했는데 제 음료인 라시프루티를 50%하고 스트로베리 사고를 당도 100%로 했네요. 어쩐지 스트로베리 사고가 엄청 달더라고요. 재팬타운에서 대만 음료로 마셨지만 일단 달아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당고를 사 먹었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텍스가 따로 안 붙었네요. 기준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당고는 3달러를 주고 샀는데 한약 맛이 났습니다.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이날 정말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 보니 한창 앉아있다가 이른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라멘집으로 갔습니다. 구글맵에서 평점 제일 높은 곳으로 골라서 갔어요. 들어가면 이라시아이마세 라고 크게 외치는데 서양권 나라에서 이렇게 들으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차슈라멘이랑 탄탄면을 시켰는데 가격은 둘 다 똑같이 17.5달러였습니다. 탄탄면이 약간 매콤한 맛이어서 시켰는데 전혀 맵지 않았고 면이 약간 뿌른 면이라고 해야 되나? 탱실탱실한 게 아니어서 제 입맛에는 그닥이었어요. 차슈라멘은 면이 꼬들꼬들해서 오히려 제 입맛이었고요. 남편은 부른 면을 좋아해서 탄탄면으로 먹고 저는 꼬들면을 좋아해서 차슈라멘으로 바꿔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2.5달러에 샌프란시스코 맨데이트가 4.5%가 붙어서 1.69달러까지 더하니 총 39.19달러였어요. 텍스는 3.39달러가 나왔고 팁으로 6.75달러를 내니 총 지불 금액은 49.33달러가 됐습니다. 양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일본 라멘집이어서 그런지 미국인들 입맛에 맞춘 것 같았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숙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라멘을 먹은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어서 숙소에서 쉬다가 어제 먹었던 치킨을 또 사서 저녁으로 먹었습니다.